오늘 영상은요, 끝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고객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내가 클로징이 잘 안 된다? 고객과 무의미한 상담만을 하고 결국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고객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협상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죠. 서로가 만족스러운 협상이 되었다면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이 협상이란 서로가 취할 것은 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적절한 이득을 취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협상이 되는 거죠. 즉, 우리 영업사원들은 고객과 매일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 되어야 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협상을 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5가지 키워드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당신도 협상의 달인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보입니다. 당신이 고객과 협상 테이블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요? 아니면 고객의 조건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할 것인가요?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리스크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자인 경우 당신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고객에게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10,000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조금 비싸다고 느낄 것 같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8,500원만 제시하자 해서 당신이 8,500원이란 금액을 고객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객이 8,500원이요? 괜찮네요. 계약합시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그 계약이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5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불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계약이 손쉽게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그냥 정가인 10,000원을 불렀어야 했나? 아니면 9,000원을 불렀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더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후자의 경우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10,000원에 판매해야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저는 이 제품 5,000원이면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앵커링 효과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영업사원이든 고객이든 처음 제시한 그 숫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계약은 이루어지게 되죠. 고객이 나에게 5,000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면 내가 10,000원에 판매해야 하는 제품을 처음 고객이 5,000원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비싸야 6,000원, 7,000원 이 정도 가격에 밖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협상에서 실패한 영업사원이 되고 마는 거죠. 전자의 경우를 택하든 후자의 경우를 택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해야 될 것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죠. 만약에 시중에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 아니면 그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이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10,000원이라는 금액을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니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떠나서 11,000원, 12,000원이라는 금액도 과감하게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제품을 고객이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다. 고객은 이 제품을 꼭 원하고 있다. 내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내가 이 고객에게 얼마의 금액이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죠. 왜냐?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을 이 고객은 지금 매우 갖고 싶으니까요. 아니면 이 상품은 시장에서 나만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이야. 그렇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되어도 얼마든지 내가 판매하고 싶은 대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내가 고객보다 이 고객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상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목표가입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 제품을 최대 얼마까지 그리고 최소 마지노선 얼마까지 판매를 하겠다.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 제품은 최대 12,000원 그리고 최저 마지노선 9,000원까지 판매를 하겠다. 이런 마지노선이 정확히 자리 잡혀 있어야 고객과의 협상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이 고객을 리드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 마지노선이 없고 나만의 기준선이 없다면 고객이 부르는 대로 그때그때 협상에 응해야 되고 그때그때 즉각적인 영업사원의 판단과 감정에 이 협상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마지노선만 있다면 내가 고객에게 고객님 이 제품은요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판매가 불가합니다. 앵커링 효과를 통한 정확한 마지노선을 정해주면 고객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협상에 응하게 되겠죠. 하지만 마지노선이 없다면 고객이 얼마를 부르면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 가격엔 정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협상에서 고객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지노선이 없다면 판매를 하고 나는 후에도 얼마든지 영업사원은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마지노선, 목표가라는 게 정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감정입니다. 고객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구매를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만든다. 이 말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들과 협상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잊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고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드는 것이죠. 영업사원들이 가장 원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설득의 기술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설득의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고객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죠. 대표님, 그건 아니에요. 고객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건 아니죠.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요, 고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객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할수록 고객들은 나와의 협상에서 지기 싫어하죠. 생각해보세요. 서로의 이론과 이론이 충돌한다면 그 누가 양보하고 싶겠어요? 서로 차갑게 논리적으로만 설득을 하려 든다면 이 협상은 깨진 거나 다름이 없죠. 고객들에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단어들보다는 사장님 아시잖아요. 이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도 우리는 현장에서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사용하면서 논리적으로 고객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아주 차갑게 이성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고객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 순간부터 10분 이내에 우리가 고객들에게 끌어내야 하는 감정은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겠다가 아니라 공감과 호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과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나의 협상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입에 발린 아부, 평범한 칭찬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10분 안에 충족시켜 줄수록 그 사람의 욕구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정과 존중은 참 재밌는 것이 상호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수록 이 상대방 역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죠. 내가 고객에게 디테일한 칭찬,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줬을 때 이 사람 역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것만큼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또 있을까요? 세상에 존중과 인정보다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영업사원들이 지극히 차가운 논리로 고객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인정과 존중을 통해서 서로의 상호성의 법칙을 갖고 서로의 호감대를 가지면서 이 고객과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객들은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감정적인 이유로 구매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요, 위치와 대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갑과 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영업사원들은 고객에게 있어서 갑인가요? 을인가요? 당연히 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고객들에게 을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객들이 우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수많은 영업사원들을 만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어. 이 선택권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고객들에게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협상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존재하나요?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경제력과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와 협상을 하더라도 한 번도 불리한 협상으로 이 협상을 끝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미중 무역 전쟁을 봐도 아실 거예요. 미국이 불리한 협상을 했나요? 아니죠. 미국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도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방위비 협상에서 어떤 나라가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낼까요? 당연히 미국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미국은 높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을의 입장인 우리나라를 끌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업사원들은 고객에게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고객들에게 끌려다니는 협상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 우리는 을이니까 어쩔 수 없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말 건가요? 우리 스스로 방법을 바꿔내야죠. 우리 스스로 고객보다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고객에게 대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서고 고객에게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객들과의 협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고객을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게 대안이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올리원,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나만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사람밖에 대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나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고객보다 높은 위치에 쓰는 것,
고객의 대안이 없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대를 부자로 만드는 가문 컨설팅. 당신의 가문을 3대가 부자를 유지할 수 있게 그 부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문 컨설팅입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이 사람에게밖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유일무이한 브랜드 네임이고 이 사람만이 가진 컨셉이니까요. 차 파는 누나 오영아?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차 파는 누나라는 걸 검색해 본다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만이 가진 브랜드 네임이에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중고차를 팔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유일무이한 브랜드 네임, 이 사람이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마케팅력, 이 사람의 깔끔한 일처리,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온 후기,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는 없지만 호갱이 되지 않는다는, 내가 사기는 맞지 않을까? 내가 중고차를 잘 산 걸까? 이런 위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어지는 거죠. 정책 지도사라는 컨셉으로 영업을 한 안규호?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정책 지도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고 이 사람에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유일무이한 브랜드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다든지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최고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봉은 몇십억이에요. 국사 선생님 중에 대한민국 최고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설민석이라는 선생님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내가 최고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하나밖에 대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고객들에겐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협상의 키워드 네 번째는요. 내가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 고객보다 높은 위치에서 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올리원, 고객을 도와주는 갑이 되는 컨텐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신뢰와 애정입니다. 제가 이 협상에서 다섯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다섯 번째, 신뢰와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어쩌면 이 다섯 번째를 위해서 찍는 영상일 수도 있을 테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한 번이라도 사기를 맞은 적이 있다면, 아니면 주변에 사기당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기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동안 내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5살 때 영업으로 번 돈 9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어요.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저보다 10살 정도가 많은 형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취미를 즐기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은요, 항상 멋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해도 어디 동생이 돈을 내 임마, 이런 건 형이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너는 형이랑 있을 땐 돈 쓰지 마. 항상 자기가 돈을 내고 어떤 일을 하고 먼저 리드해가면서 저를 이끌어주는요, 아주 멋진 형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과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이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면서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죠. 저는 언제나 보스 같고 멋진 모습을 하는 이 형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형이랑 친해진 지 몇 개월쯤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규야, 너 돈 좀 벌지 않니? 예, 형, 저 돈 좀 있죠. 그러면 돈 썩히지 말고 형한테 투자해. 형 펀드 매니저인 거 알지? 네 돈 형한테 맡기면 형이 너한테는 수수료 안 떼고 버건대로 다 줄게. 한 1년에 한 30% 이상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거야. 형한테 있는 돈 다 맡겨.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뭐 주식을 하는 모습 아니면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모아놨던 9천만 원이라는 돈을요,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 사람에게 덥석 맡기게 됐죠. 어떻게 저의 전 재산인 9천만 원을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저는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했기 때문이죠. 협상의 과정에서 신뢰와 애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양보해주고 맞춰주기 때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족들과의 협상에서는 항상 질 수밖에 없을까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을 현장으로 끌고 와서 고객들이 나를 신뢰하고 애정할 수 있게 만든다면 협상의 결과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에게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를 쌓아야 되죠. 그러면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신뢰라는 것은요, 온라인의 노출도와 유명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객을 처음 만났는데 이 고객을 기존의 나의 고객이 소개를 시켜줬어. 아니면 나의 지인이 소개를 시켜준 거야. 그렇다면 이 고객은 나를 신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개를 받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 테고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처음 만났지만 중간에 매개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 만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죠. 소개받은 고객이 개척으로 처음 만난 고객보다 계약이 쉽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소개 고객이 아닌 고객에게 나를 신뢰하게 만들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겠어요? 매개체를 만들어야겠죠. 그 매개체라는 것이 바로 온라인 노출도와 유명세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 얼마나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를 유명하게 널리 알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현대사회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어떤 모임을 가건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낯가림이 심한 성격에도 말이죠. 왜냐면 저는 안교라는 이름, 안대장이라는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많은 기사들, 많은 내용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까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판 처음 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온라인에서 노출도가 많고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가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형성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를 토대로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애정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계가 적절히 이어지게만 된다면 어떤 고객이든 나와의 협상에서 내가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개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골드만삭스 사장의 위치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 도키 다이스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고객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요, 고객이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협상의 달인이 되기 위한 총 5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고객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협상에서 얼마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최고의 협상가, 협상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 5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